안녕하세요. 북자찌거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저번 시간에 이어서 책을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펜도리님 책 소개시켜 주시죠. 제가 오늘 가져온 책은 업스타트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결국 에어비앤비 그리고 우버 두 개 뭐 아이콘이라고 불리는 이제 스타트업에서 커서 뭐 조단위 밸류를 창출해낸 이런 기업들이 어떻게 성장했는지 뭐 성장 과정을 다루는 얘기고요. 그 뭐 일반적으로 이렇게 한 기업을 다룬 얘기들은 많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이 책을 선정한 이유 중에 하나는 근데 재밌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어떤 얘기는 좀 싫어하냐면 그 책 한 권에 되게 여러 편의 스타트업 얘기를 다루면서 좀 일반적으로 설명하는 그렇죠. 그냥 뭐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끼워 맞추는 거. 그렇죠. 에어비앤비랑 우버 같은 경우에도 저번 몇 번의 토론에 걸쳐서 사례가 나오잖아요. 뭐 에어베드 앤 브렉퍼스트 시절에 뭐 이제서 뭐 오바마 시리얼 만들고 뭐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승리했던 얘기나 근데 이거를 이제 이 저자가 누구냐면 브래드 스톤이라고 예전에 저희가 아마존 세상의 모든 것을 팝니다. 요거 책을 썼던 저자거든요. 그 책 좋았는데. 네. 그러니까 이 저자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실리콘밸리 전문 저널리스트예요. 그래서 여기에 나온 뭐 그러니까 도대체 몇 명을 인터뷰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의 아티클 그러니까 그 문장 하나하나가 다 기사를 짜집기 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생생하게 이 사람들을 만나서 다 한 거예요. 거기 사니까 이제 그게 가능하구나. 돈이 많아서 그렇군요. 아마존으로 돈을 많이 벌었나 보네. 그리고 여기 이제 뭐 대표부터 시작해서 이해관계 당사자 그리고 여기 스타트업에 조인했다가 헤어지는 사람들 그리고 사이가 안 좋은 사람들까지 쌍면적인 시각을 다 반영을 해요. 저희가 아마존 책 때도 재밌었던 게 뭐였냐면은 그러니까 어느 이게 이 창업자를 일방적으로 막 신격화시킨다든지 아니면 일방적으로 내리깐다든지 이런 게 아니라 좀 여러 가지 시각으로 바라볼 사람을 다면적으로 좀 보면서 우리가 그 사람의 실체에 더 가깝게 다가서게 하는 게 저희의 장점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분은 그런 장점을 이번 이 업스타트 책에서도 되게 효과적으로 잘 구현을 해내요. 또 하나는 여기 이제 이 책에서 뭐를 많이 비판하냐면 어느 기업이나 잘된 기업의 우화, 신화 같은 게 있다는 거예요. 그 신화는 어떤 목적으로 만들어지냐면 어떤 창업자의 공을 과장하게 표현한다든지 어떤 이 조직원들을 잘 묶는다든지 PR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데 저희가 알고 있던 얘기들을 신화라고 얘기를 해요. 에어비앤비 얘기도 그렇고 우버도 그렇고. 근데 실제로 성장에는 그것보다는 정말 훨씬 더 복잡하고 훨씬 더 힘든 얘기들이 많이 있었고 그런 거를 뚫고 나가면서 이 자리까지 올라왔다는 거를 얘기를 하면서 그런 에피소드를 여기서 숱하게 많이 풀어냅니다. 그럼 보다 보면은 정말 이게 이런 10년간의 어떤 어려운 스타트업 창업기를 함께 경험한 듯한 경험을 만들게 해주고 정말 사업이 힘들구나 쉽지 않구나와 또 하나는 그냥 우리가 신문 기사로만 봐왔던 사실 이제 그 우버의 창업자 트래비스는 사실 작년에 성희롱 때문에 물러났잖아요. 물러났기도 했고 뭐 여러 가지 뭐 반대되는 얘기들이 많은데 그래도 이거를 뚫고 온 이 사람의 의지력이나 요거가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갖게 만드는 책입니다. 질문이 있는데 보통 이제 이런 책들 보면 약간 그 미화시켜서 좀 진부하게 스토리가 흘러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럼 어때요 이 책은? 이건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좋아하는 책의 여러 가지 관점 중에 있는데 어느 한 사람이 리딩해서 쭉 간 게 아니라 여기 숨은 조력자들이나 숨은 역할을 찾는 그러니까 넷플릭스에서도 그런 역할을 주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나오잖아요. 여기 이 책에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이거를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이 저자가 이런 실리콘밸리 스타트업에 대한 얘기를 끊임없이 천착하는 이유를 설명을 하는데 자기는 그게 궁금한 거예요. 스타트업은 운 때문에 성공하는지 그리고 아니면 어떤 창업자의 어떤 능력이 때문에 성공하는 건지 어떤 요소들이 그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계속 깊게 파고드는데 사실은 파고들면 파고들수록 한 가지 이유는 없죠. 답이 잘 안 나오나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우버나 에어비앤비 마찬가지로 최초의 아이디어를 낸 기업도 아니고 최초로 스타팅한 기업도 아니고 가장 운 때도 큰 기업도 맞았지만 아니에요. 뭐 실력도 좋다 뭐 이런 식이겠네.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이렇게 단순화시키지 않고 되게 여러 요인들이 결합이 됐고 특히 이제 이제 우버 같은 사례 보면은 저는 처음 몰랐던 이 블레차르 지크라는 인물에 대한 소개를 하는데 우버에 이 블레차르 지크 같은 경우에 이 했던 역할
블레차르지크는 이 사람이 합류함으로써 뭔가 우버가 달라졌구나. 아니라 에어비앤비. 에어비앤비.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블레차르지크라는 사람이 에어비앤비에 합류함으로써 큰 변화가 생겼나 보네요. 네네. 그 어떤 변화가 있었냐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로스 해킹 같은 거를 가장 잘 실행한 사람인데 그 여기 보면 약간 논란이 될 수 있는 방법까지 사용하면서 이제 올렸던 기록이 나와요. 예를 들어 크레이그 리스트에 올린 사람한테 이메일 일제히 보내가지고 이제 끌어들이고 뺏고 뭐 하는 이런 식의 방법을 다 써서 이제 올렸던 이 사람인데 블레차르지크 이란 사람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스팸 메일이라는 거를 처음으로 시스템화시킨 사람 중에 하나예요. 되게 초기 아주 뭐 어렸을 때부터 이제 이런 걸 해가지고 근데 이 사람이 합류하면서 어떤 이렇게 딱 결정적인 트리거 역할을 해서 올리게 되는 에어비앤비가 확 성장하게 되는. 네네. 그래서 역할을 하면은 뭐 그런 얘기 나와요. 뭐 그 누가 직원이 농담으로 블레자르지크는 우리의 뇌고 그다음에 여기 개비아는 가슴이고 체스키는 배짱이야. 뭐 이런 식으로 뭐 나오면서 역할 분배하면서 설명하는 분이 나오고 그리고 배짱이요? 예 놀고 먹다는 아 거죠. 배짱. 배짱이 아니고. 배짱 말고 배짱이. 배짱이 배짱이. 그릿인가 아니면 배짱인가 그게 순간. 네, 그래서 이거를 뭐 이렇게 단면화 시킨다든지 짧게 그러니까 이거를 보고 난 다음에도 참 그 질문에 답하기가 어려워. 자, 그럼 에어비앤비는 너가 생각하기에 왜 성공했다고 생각하니? 한마디로 답하기가 너무 어려워. 너무나 복합적인 요소가 되어 있는데 그게 거기는- 현실이겠죠 사실. 네, 창업자의 불굴의 의지 그리고 중요한 요소 뭐 있어서 뭐 이렇게 스타트업을 하고 계신 분들이나 관심 있는 분들, 기업에서 이 사업을 가지고 악정고투하고 있는 분들은 이걸 보면 되게 재밌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아마존 그 책도 좀 그랬었잖아요. 네, 되게 밸런스 있게 썼었던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 사실 이 책 선정에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 우리나라에 플러스라고 플러스. 플러스라고 플러스요? 플러스. 카풀 앱이 있어요. 예, 뭔지 알아요. 그게 2주 전인가 70% 정도 직원 해고하고 네. 어려운 길을 가게 됐고 대표이사님이 이제 물러나시는 이런 결정을 하게 됐는데 그 이 플러스가 사실은 우버나 아니면 에어비앤비가 겪었던 이 규제 당국과의 싸움을 계속 겪었던 상황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제 고민하게 된 거는 뭐였냐면 그러면 이건 우리나라 규제 당국만 그렇게 세게 해서 그런 스타트업이 망하게 된 건지. 근데 그게 궁금했는데 여기 안에 책을 보면은 미국도 마찬가지 상황. 뭐 전 세계적으로 어마어마한 싸움을 많이 했고 우리나라보다 더 세면 셌지 더 낮은 싸움은 아니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이거를 그럼 우리나라에서 이런 유니콘 같은 스타트업이 잘 못 나오고 뭐 미국에서나 이제 해외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차이는 무엇일까? 이런 거에 대한 사실 고민도 좀 하게 되는 그런 책이라고 단지 볼수 규제적인 있습니다. 측면은 아니다. 규제를 이겨낼 수 있으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이 책 보면서 결국은 사실은 이제 투자 생태계에서 답을 좀 찾을 수밖에 없는데 그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고 확보가 되고 돈이 정말 나오는 단계에서야 투자가 들어가거나 초기 투자라고 하더라도 그 좀 모습이 다른데 이제 결국 에어비앤비나 이제 우버 같은 경우에는 막대한 투자금을 바탕으로 로비스트 쓰고 정부자랑 버틸 수 싸우고 있구나. 싸울 수 있는 그다음에 힘을 이용자들을 모아가지고 그걸로 데모시키고 뭐 이러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많이 썼었거든요. 그러니까 돈의 힘이네. 애초에 그렇게 투자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뭔가요? 리걸리 이슈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리콘밸리에 그거는 근데 여기 안에서도 그걸 냉혹하게 얘기를 하는데 그 이 두 개 사업이 다 비슷하게 그 약간 저 2008년 금융위기 때 탄생을 해서 초기 어려움을 겪었었는데 근데 성장 시기에 막대한 투자금을 받는 시기에는 페이스북에 IPO가 있었어요. 2012년에. 상황이 좋았구나. 네, 그러면서 모든 이런 관련된 기업들의 돈이 어마어마하게 쏟아졌던 시기고 투자를 어떻게 받는지에 대해 상세히 설명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투자에 성공한 사람들, 실패한 사람들, 실패는 왜 했고 나중에 뭐 이렇게 투자를 못 해가지고 나중에 막 되게 막 후회하면서 인터뷰하고 뭐 이런 애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그런 분들 되게 재밌게 볼 수 있었습니다. 뭐 책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마지막으로 한두 개 하나 정도 있으신가요? 업스타트가 스타트업 업스타트가 뭐예요? 업스타트는 그러니까 새롭게 등장한 신이 대단히 성공한 뭐 이런 쪽 이런 걸 얘기하는 거고요. 다코스 뭐 이런 뜻이에요? 다코스라기보다 그러니까 대단히 많이 올라간 이런 건데 여기 이 책에서는 업스타트는 그러니까 스타트업 중에서 에어비앤비나 우버급으로 성장한 되게 유니콘 뭐 이런 건가? 그렇게 올라간 케이스의 스타트업을 얘기하고요. 조금 더 가면은 그 이 두 개의 스타트업의 비전이나 요거 자체가 그냥 뭐 이걸 해서 돈 많이 벌자 이렇다기보다는 우버 자체가 이제 교통수단의 혁신 자체 요거에 대한 타겟팅이 맞춰져 있고 에어비앤비 역시도 일단 여행이나 이제 주거의 혁신 요거에 맞춰져 있거든요. 세상을 바꾸는 스타트업이라는 관점에서 업스타트라는 걸 설명을 좀 합니다. 이 책도 뭐 흥미로워 보이네요. 그러니까 일단- 저희가 잘 의논해서 이 책을
하게 될지 안 할지 한번 결정해 보도록 일단 하겠습니다.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재밌어요. 그러니까 쭉쭉쭉쭉 쉽게 볼 수 있어요. 네,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